비트코인은 지금 5월에 있을 불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눌림목에서 잘 담아야 찐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지금이 눌림목일까요? 네, 바로 지금 머리 위에 있는 이 1시간 분 기준의 오더블록 때문입니다. 오더블록이 뭐길래? 네, 오더블록이란 간단히 말해서 세력의 대량 매수 혹은 대량 매도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더블록은 3월에 고점을 찍었을 때 나왔던 매도 오더블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오더블록 테스트를 이번에 처음 해주고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오더블록의 상단까지 돌파 시도를 해보지만 저항을 맞고 떨궈졌습니다. 이 구간을 1시간 본 기준으로 거래량과 함께 보시면 먼저 이렇게 강한 매수세로 오더블록 안으로 진입까지는 해줬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 봉에도 이렇게 상단까지 양봉으로 생성을 해주면서 밀어 올려주려고는 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이전 매수세를 넘어서는 매도세가 나오면서 결국 밀려나게 되죠. 그 이후로 다시 회복을 시도해보지만 그 매수세가 이 오더블록을 진입할 때에 비해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밀려나면서 거래량도 같이 줄게 되죠.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오더블록 진입을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고는 있지만 그 매수세가 아직 강하게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건 오늘 있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에 의한 눈치 싸움 중이어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같은 공포시장에서 건수가 낮게 나와줘야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의 예측 건수도 역시나 낮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게 이 실업수당 청구 문제는 지금 전체적인 경제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건수가 높게 나와도 호재로서 작용이 될 때도 있고 낮게 나오더라도 악재로서 작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눈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고래들도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급하게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차트 아래에서는 강한 지지 구간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 구간들은 여러분들의 부자가 되기 위한 첫 진입가가 될 수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드릴 테니까 지금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더 잘 들리시고 시간도 아끼시니까 배속하셔서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제가 좀 전에 지금 시장에서 고래들이 발을 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이 온체인 지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들 중에 고래들의 자금 유입 그래프는 이 갈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갈색 그래프는 지금껏 한 번씩 계속 유입이 되던 고래들의 자금이 오늘부로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밝게 몰려있던 매물대도 빠져버린 상황이죠. 우리 같은 개미들만 눈치를 보고 있는 장이라면 혹시라도 올라갈까라는 생각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고래까지 잠시 발을 뺐다라는 겁니다. 그럼 눌림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밑에는 지지 구간들이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먼저 그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잠시 드려야 되는데 쉽게 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이것도 재밌어요. 보시면 제가 이 FBG의 색깔을 달리 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 같으신가요? 네, 그쵸. 같은 구간이지만 역할이 다르다. 보통 우리가 아는 FBG, 이 페어 밸류 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격한 긴 캔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 미처 체결되지 못한 미체결 거래가 있는 공간, 바로 거래에 빈 공간이 있는 구간을 우리가 FBG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FBG가 생기면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 구간을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이렇게 매도 거래가 미체결됐으니 이 차트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미체결 매도 주문이 체결이 되면서 매도세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항을 받는 구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가 되면 어떻죠? 그쵸. 이렇게 만약 떨어지던 차트가 이렇게 양봉에서 나온 FBG를 밟게 되면 여기에 있는 미체결된 매수 주문이 체결이 되면서 지지가 받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본 프로세스가 무력화가 되면서 그 역할까지 뒤바뀌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IFBG, 인버전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FBG가 생성된 것을 강하게 뚫어주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 그 FBG의 성질이 인버전, 뒤바뀌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역할이 바뀌게 된 IFBG가 더 단단해지는 요건은 이전에 FBG를 형성한 캔들마저 강하게 돌파하는 고점 혹은 저점 갱신이 요건인데 지금 보시면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요건이 충족이 됐죠. 이걸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구조를 붕괴한다라고 해서 지금 차트에서는 이 매도 구간의 구조를 붕괴시킨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매도세가 나왔던 구간도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지지가 받쳐지는 구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긴
생긴 지지 구간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면 이런 수익 구간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목표 지점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 오더블럭의 하단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이 차트는 이 중단선까지 시도를 해봤지만 역시나 아직 상승 동력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 타점 따라오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에는 이렇게 더블 바텀, 바닥을 두 번 찍어준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넥라인을 이 중간 지점에 몸통으로 설정을 해보면 지금 이 IFBG 구간의 상단과도 겹쳐져 있는 거죠. 이 보통 이런 패턴들은 넥라인이 설정이 되고 그 차트에서는 이 구간까지 되돌림 테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더블 바텀의 패턴대로라면 이 넥라인을 밟아주는 음봉이 나와주고 진짜 반등이 나와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1시간 차트에서 채널이 설정된 것을 보면 이렇게 불플래그 패턴을 만들어내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어떤 분들은 이 구간을 위아래 파동으로 인한 상승이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채널을 통한 발산 구간으로 봤는데, 여기에서도 이 채널 상단 테스트 이후로 하단을 찍고 발산이 나오게 되죠. 지금의 채널도 보시면 이렇게 발산된 차트가 고점과 저점들을 찍고 현재 채널의 상단 부근을 찍고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채널의 하단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IFBG의 상단, 이 주봉의 더블 바텀 패턴의 넥라인과 겹치는 지금 강한 지지 구간들과 겹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기준 3일간 쌓인 청산 물량들의 구간은 이 위로는 76K, 이 아래로는 73K입니다. 방금 그걸 차트에 위치시켜 놓으면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런 큰 저항, 이 1시간 오더블럭을 꽤 부숴주려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게 유동성 흡수 작업. 제 말은 이 아래에 꼬셔 올라온 롱 청산 물량들을 깨부수러 가는 작업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지지가 받쳐질 구간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72.9K 부근이 되기 딱 좋다라는 거죠. 이제 차트가 움직여주기 좋은 시간대, 바로 변동성이 나오는 시간대는 오늘 지표 발표가 있으면서 미장이 열리는 시간대, 오늘 밤 10시부터 12시까지가 되겠는데, 여러분 퇴근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대에 이런 변동성을 잡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방에서 더 정확하고 안전한 구간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이 24시간 차트를 보시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림까지 해드리면서 안전한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혼자 차트 상황에 대응하기가 벅차신 분들은 이 스터디방은 입장하시는 거나 브리핑 받으시는 거나 다 무료라서 그냥 편하게 오셔서 빠른 대응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 아래에 써놓은 글들 중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 이 화면은 컴퓨터로 보시는 화면이고, 핸드폰으로 보실 땐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거기서 바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쉽게 스터디방 신청이 가능하시고, 이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터디방 신청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답변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신청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오셔서 구경하시거나 나도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초반에 이 5월에 불장이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 5월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입히는 연방 법안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코인을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를 두고 규제 기관과 끊임없이 충돌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그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한 이 증권과 상품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인 거죠. 즉, 이 코인이라는 자산의 규제 리스크를 성문법, 글로 쓰여진 법으로 고정을 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바꾸는 법안입니다. 아니, 암호화폐라는 게 탈중앙화, 바로 정부에 속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던 거 아니었냐? 여러분, 그 메리트보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올 역대급 불장 신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로는 이 기관 자금의 역대급 대규모 유입입니다. 이 수천 수조 원을 운용하는 연기금 혹은 보험사들은 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산에는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회를 한 투자를 해왔지만, 이 클래리티 법안은 그런 거대 기관들에게 이 합법적인 비트코인 입장권을 지어주는 격이라는 거죠. 둘째로는 제도권 금융으로 전면적으로 편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비트코인 불장에서 강한 역할을 해줬던 이 비트코인 ETF가 그저 상품 하나에 대한 승인 정도였다면, 이 클래리티 법안은 시장 전체의 시스템을 합법화하는 수단인 거죠. 이 파급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리스크가 소멸이 됩니다. 이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던 주요 코인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시장 전체에 상승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소송에 계속 시달려왔던 리플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법안의 파급력은 ETF로는 비교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 5월이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인 데드라인 때문이에요. 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법안을 마무리하려면 반드시 이 5월 중순까지는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5월이 가장 비트코인의 불장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비트코인을 어떻게 잡아야 잘 잡았다고 소문이 날까? 이 현재 시장은 전쟁 같은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기가 아닌 마지막 탑승 기회로 봐야 하는 거죠. 현재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확률은 약 62%입니다. 이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어서 뉴스에 뜨고 나면 이미 가격은 고점에 다다랐을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지금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로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눌림목 구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 펀딩비 지수를 보시면 지금 시장에 음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 의미는 지금 개미들은 계속해서 숏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갈 때를 보시면 계속해서 참여자들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봤었어요. 근데 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급격한 하락을 했는데 이 올해 1월 고점까지도 보시면 여전히 롱을 바라보고 있었던 개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신뢰를 잃었죠. 그리고서 바로 지금인데 보시다시피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 이 전쟁 이슈까지 차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숏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뭔가요? 차트를 올리려면 먼저 유동성과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모두 개미들에게서 흡수를 해요. 그럼 개미들을 꼬셔내야겠죠. 개미들은 뭘로 꼬십니까? 네, 상승을 만들어서 꼬시죠. 그렇다는 건 이 첫 번째 유동성 흡수로 이 아래에 있는 롱 물량들을 흡수한 뒤에 차츰차츰 또다시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이 1시간 오더블록도 깨부숴주는, 다시 말해서 이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개미는 꼬셔지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가져가면서 이 최고점에서부터 지금의 저점까지의 되돌림 지표로 봤을 때 이 되돌림 구간 중 0.382 구간, 바로 85K까지는 꼬시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막 올려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구간을 거쳐낸 뒤에 대량의 물량 흡수 이후에 5월의 대불장을 유동성을 흡수해서 힘이 실린, 그리고 개미들이 털려나가서 이 가벼워진 캔들을 가지고 이 1월의 고점까지 살아나러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저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터무니없으신가요? 저는 이 비트코인 차트가 더 터무니없습니다. 이 추세가 강한 구간은 가파르게, 그리고 유동성을 모으는 작업은 수개월씩 걸려서 시장을 지루하게 만들어요. 그 작업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고 저는 그런 데이터와 앞으로 있을 시황들로 조합과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 말이 100% 맞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모든 방면으로 준비를 해두고 있어야 이 들쑥날쑥한 차트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만으로만 스터디방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매일 보는 수익을 복리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영상 아래에 링크 참고하셔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매매를 굳이 안 하셔도 하루하루 갈수록 차트와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똑똑해지시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이 차트 볼 줄 모르고 그냥 쉽게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자동 매매 지표 쓰셔서 수익 구간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이 지표는 이렇게 신호가 뜰 때 진입만 제때 해주면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은 가져갈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7에서 80, 많게는 90% 이상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지표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보기에도 편하고 쓰시기에도 너무 쉬우니까요. 그래서 받아보시는 방법은 아까 보셨던 이 작성란에서 이 지표를 체크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핸드폰으로는 문자 화면에서 지표라고 따로 적으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제가 스터디방과 지표가 구분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건 이 구독 버튼과 신청을 하셨다라는 댓글뿐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우리 채널에 성장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지표를 신청해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댓글로 지표를 신청했다라는 댓글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찌됐든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차트는 위에 있는 오더블럭의 저항과 오늘 지표 발표로 인해서 최종 72.9K 부근의 강력한 지지선까지 일시적인 유동성 흡수 작업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5월에 있을 클래리티 법안 통과,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리진 않았지만 연준 의장 교체까지 다양한
다양한 이유들로 이 85K를 더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이 숏을 외치면서 시장을 떠날 때 이 고래들은 조용히 다음 파트를 준비를 합니다. 이 오늘 제가 짚어드린 72.9K라는 자리는 단순히 차트 위에 선 하나가 아니라 이 5월 대불장을 앞두고 우리가 올라타야 할 마지막 부자 열차의 승강장과도 같습니다. 이 혼자서 차트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거나 차트나 시황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 스터디방 이용해 보시고 이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차트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